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메타, AI를 활용해 광고 제작 완전 자동화 목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공격, 러시아의 세계 군사 전략을 뒤집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로운 기술 뉴스, 바로 메타의 AI 광고 자동화 계획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메타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광고 산업의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거대한 실험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내년 말까지 기업들이 인공지능만으로 광고를 완전히 제작하고 타겟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메타는 이미 AI 도구를 통해 광고를 일부 수정하거나 다양하게 변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광고 컨셉을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알아서 제작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광고는 메타 수익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메타 전체 매출의 97% 이상이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CEO 마크 저커버그는 AI 칩, 데이터 센터, 초대형 AI 모델 훈련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으며, 이 모든 투자가 바로 AI 중심 광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가 준비 중인 이 AI 광고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예를 들어 한 브랜드가 자사 제품 사진과 광고 예산을 메타에 입력하면 AI는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영상, 텍스트까지 포함된 완성된 광고를 자동으로 제작합니다. 이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광고를 보여줄지도 AI가 자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광고 타겟은 연령, 지역, 관심사뿐 아니라 실시간 기후나 위치 정보까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SUV 광고에서 눈 덮인 산을 달리는 차량을 보게 되지만, 도심에 사는 사람은 그 차량이 고층 빌딩 사이를 달리는 광고를 보게 되는 식입니다. 완전한 개인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죠. 저커버그는 최근 주주총회와 팟캐스트 출연에서 이 AI 시스템을 광고라는 개념의 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기업이 팔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목표와 예산만 정해주고 계좌만 연결하면 나머지는 메타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막대한 광고 예산 없이도 고품질 광고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며 광고업계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에 박수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일부 대형 브랜드는 AI가 만든 광고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광고처럼 감성이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벽히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창의성과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은 시각적으로 왜곡되거나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를 보완하려면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타의 AI 시스템은 각 브랜드에 맞춤화된 모델과 강력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 진입 장벽도 존재합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메타만 이런 AI 광고 제작에 나선 게 아닙니다. 구글은 최근 비오라는 새로운 비디오 생성 도구를 발표했고, 많은 기업들이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외부 AI 이미지 도구를 활용해 이미 광고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런 외부 도구들을 자사 플랫폼 안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메타는 단순한 광고 자동화를 넘어 AI가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폐포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광고 방식뿐 아니라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광고가 인간이 만든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중대한 국제 뉴스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드론 공격이 러시아의 전쟁 능력과 세계 군사 균형을 흔들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6월 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위치한 핵심 공군기지들을 정밀하게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기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외부 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 공격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러시아의 핵심 전력을 마비시키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소련 시절부터 운용되어 온 투폴레프 전략 폭격기, 미국의 B-50이나 B-1에 해당하는 이 전투기들이 이번 드론 공격으로 다수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기들 중 약 40대가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도 위성 영상과 SNS 영상 분석을 통해 적어도 14대 이상의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는 공중지휘 통제용으로 사용되는 안토노프 항공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전에서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이번 공격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수장 말리우크 장군은 거의 매일 밤 이 폭격기들은 우리 도시와 국민을 향해 폭탄을 떨어뜨렸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직접 명령에 따라 반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격은 전술적 목적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모스크바는 이드론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같은 다른 강대국과의 전략적 균형에서도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투폴레프 같은 전략 폭격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어 이번 피해는 복구 불가능한 손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피해를 인정하며 일부 테러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영상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제 남아있는 전략 폭격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지전, 방공망 강화, 작전 방식의 재조정 등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미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략기지를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옮겼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는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더 긴 비행거리와 더 복잡한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 내부에도 엄청난 불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이 러시아 내부에서 준비되어 실행되었다고 발표하며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침투를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은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적 굴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서방 분석가들은 푸틴 대통령을 심각한 편집증을 가진 인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해 내부 숙청과 탄압, 정보기관 개편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 이후 러시아는 여러 차례 자국 정보기관을 강제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군사 전략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공격당한 폭격기들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들로 전쟁 시 핵 3대 요소 중 공중 전략 투사력을 담당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나머지 두 요소인 잠수함과 지상 발사 미사일은 유지비와 현대화 문제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번 손실은 러시아의 핵 억제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년간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정밀 공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형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고 2023년에는 해상 드론을 활용해 크림반도로 향하는 케르치 대교를 폭파, 러시아의 상징적 프로젝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기술과 정보전 능력을 적극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전통적인 군사력에만 의존해온 러시아의 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위협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중 우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는 자신감을 갖고 더 넓은 전장에서의 작전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드론 공격은 단순한 기습이 아닌 러시아의 군사 전략과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든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용기와 기술적 정밀성이 만들어낸 이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전략을 바꿀 뿐 아니라 푸틴 정권의 내구성에도 큰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충격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국제사회는 긴장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